상규 씨는 취업, 승진, 결혼, 내 집 마련 등 20, 30대의 목표를 위해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40대가 된 지금은 새로운 동기가 없다. 40대 혜란 씨는 결혼 후 자녀들을 키우며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냈다. 아이들이 크자 예전만큼 엄마 손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남편은 언제나 회사 일로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삶에 바빠 만나기 힘들다. 혜란 씨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은 것 같아 공허하다. 인생의 중간 지점인 40이 되면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남이 만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남이 만든 기준에 맞춰 인생을 살아왔다면 40부터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이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40의 문턱에서 새로운 길을 걸은 철학자가 있다. 20세기 천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다. 재벌가에서 태어난 그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부와 명예가 삶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고 상속받은 유산을 형제들에게 주고 철학에 몰두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원 입대했고 참혹한 전장에서 논리 철학 논고를 완성했다. 75쪽짜리 그의 책은 철학의 패러다임을 뒤바꿨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학계를 떠난다. 그리고 40을 기점으로 철학을 다시 쓰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사유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흔들리는 40에게 그가 전하는 조언은 무엇일까? 1. 좋을 때는 감사히 누리고 나쁠 때는 담담해져라. 아들이 과학고에 입학해 기뻐하던 수영 씨는 얼마 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깊은 슬픔에 빠졌다. 우리는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지길 원하지만 삶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비트겐슈타인의 삶도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 그는 재벌가에서 태어나 물질적 풍요를 누렸지만 형제 중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철학자로서 엄청난 명성을 얻었음에도 주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그렇게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고자 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했다. 인생이 좋을 때는 감사히 누리고 나쁠 때는 담담해져라. 기쁨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고통을 애써 밀어내려 할수록 삶은 더 버겁게 느껴질 뿐이다. 기쁜 순간에는 온전히 감사하고 나쁜 순간에는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버티자. 그러면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수 있다. 2. 비극은 후회에서 시작된다. 40이 되면 지나온 삶의 갈림길들이 떠오른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러한 후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비트겐슈타인도 후회로 괴로워한 시기가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때 학생을 체벌해 문제가 되자 그는 도망치듯 교사직을 그만둔다. 그는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며 그때 달리 행동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시달렸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이른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만일 그때와 달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것이 고통과 비극으로 바뀌고 만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는 건 소용없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후회를 떨쳐내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부터 바꾸라고 조언한다. 만일 무엇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로 바꿔보자. 언어가 달라지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물론 말만 바꾼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후회를 극복하려면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학생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후회로 시간을 허비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걸어갈지 그 열쇠는 만일이 아닌 지금의 선택에 있다. 3. 마흔. 말의 무게를 생각하라. 주변에 보면 자신이 솔직한 성격이라고 하면서 무례하게 직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 들수록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말이다. 의미 없이 흘려보낸 말이 나중에는 깊은 후회로 돌아오기도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은 직선적이었다. 그는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인 러셀이 논리학 교수 존슨의 수업을 추천했다. 비트겐슈타인은 강의를 듣고 러셀에게 말했다.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 존슨은 러셀에게 그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다. 철학자 무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무어는 비트겐슈타인이 교류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무어를 존중하지 않았다. 능력 없는 사람이 학문할 때 어떻게 될지는 무어를 보면 된다. 비트겐슈타인의 직선적인 말은 때로는 오해를 낳고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전쟁터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전쟁터에서 제자를 잃었다. 상실감이 깊었던 그는 친구 허트에게 편지를 보냈고 허트는 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건넸다. 친구에게 큰 위로를 받은 비트겐슈타인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진실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가 진심으로 건넨 한마디가 논리적으로 정리된 세 마디의 글보다 내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후 그는 직선적인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닌 말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철학자로 변화해갔고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마음부터는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신중하게, 따뜻하게 말하자. 그 말이 결국 나를 만들고 내 주변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삶의 깊은 물음과 마주하게 되는 나이 40.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당신이 걸어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줄 것이다. 40의 삶의 통찰력을 키우는 비트겐슈타인의 36가지 조언. 40에 읽는 비트겐슈타인.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